대한민국 군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병사는 줄고 간부도 줄고 있습니다. 병장보다 낮은 월급에 군인은 기피 직업까지 됐는데요. 그런데 한 예비역 대위는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중견 간부들이 다 이탈하겠다 그러고 후배들한테 남아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이 군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대화에서 확인해 보세요. 일단 요 카메라 한번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캡틴 김상호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군 관련된 이 처우 개선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고요. 총괄해서 우리 군의 문제점, 이건 진짜 문제다 딱 하나만 꼽자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 하나로 다 끝나는데 장비는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예요. 근데 군수 능력도 그러니까 생산하는 능력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세계 최고인데 그거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들어오지 않고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장교나 부사관을 인간시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너무 심해졌어요. 문제가 뭐냐? 근데 간부들이 전역을 했잖아요. 세 명이 쓰는데 사이클은 그대로인데 피로도는 올라갔는데 금액이 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느껴지는 체감하는 거는 금액이 물론 올라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사람이 계속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다고 드라마틱하게 오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는데 임무 수행은 드라마틱하게 올랐죠. 피로도는 드라마틱하게 올랐죠. 일단은 그러면 이건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된 거긴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말씀대로 사람이 안 들어온다. 군 간부를 안 들어온다. 즉 초급 간부. 근데 초급 간부 초원은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가지고 언론에서도 관심 갖고 정부에서도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초급 간부들이 단기 복무장려금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부사관으로 가게 되면은 1,000만 원을 또 바로 일시급으로 줍니다. 그리고 ROTC 장교들 같은 경우에도 1,200만 원을 일시급으로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장교가 된다 그러면 일단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의 그 일시금적인 그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 월급도 받고, 거기다 핸드폰도 쓰고, 출퇴근도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이 처우 개선이 사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땐 저는 이 정도면 됐다고 솔직히 봐요.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의식주도 일부분 해결해 주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은 금액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원 혜택 다 합쳐보면은 사회초년생으로서 그게 정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후배들이 군인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전역을 해야겠다. 중견 간부들은 지금 나이대가 30대 중반 혹은 40대까지 중견 간부라고 보는데 그들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물론 관사 제공되고 막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육군 기준으로 육군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군데 쭉 있었거든요. 최근에 사람이 없으니까 강원도에 있는 애들 다 전역을 해버리니까 섞어줘야 되는 거. 사람 올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올려보내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여기서 지내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아빠 강원도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이야. 그럼 이제 그때 결정을 하는 거죠. 두고 갈 것인가 전역을 할 것인가. 그때 많은 간부들이 그때 처음으로 전역을 할까 말까 한 달 상사급 10년 차들이 월급이 300 초반? 300 좀 안 되거나 300 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이면 차라리 내가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견 간부들의 피로도가 세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이 돈이면 내가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딴 일을 한번 해볼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나가볼까? 30대 중반일 때 전역을 한번 해볼까? 라는 고민을 가장 많이 할 때죠. 근데 점점점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리고 점점점 내 옆에 있는 전원들이 사라져.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비전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과연 정년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거 끝까지 한다고 내가 과연 뭔가 내가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때 전역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거를 바라보는 이제 하사 중사들 밑에 있는 후배들이 과거에는 형수라고 한다면 상사급들의 행무관들의 와이프가 군인에 대한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형수님들이 하사 중사들 잔기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힘드니까. 남편 따라서 막 시골에 와고 사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직장을 못 구해요. 그죠. 구하더라도 정말 안타깝지만 군인 와이프분들이
대부분 알바밖에 못 구해요. 뭐 양구나 인제 거기 기껏해 파리바게뜨 그런 빵집이나 그런 알바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직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직장을 구하면 주말부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요즘 가정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후배들이 아 그럼 나는 결혼하면은 군인하지 말아야겠다. 아 총각은 괜찮은데 결혼할 거면 군인하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전역을 해야겠다. 아 딱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전역을 하는 거죠. 장기를 지원 안 한다던가. 그러니까 중견 간부들이 잘 사는 모습, 중견 간부들이 가족과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후배들이 그걸 보면서 아 나도 군 생활을 오래 한다면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중견 간부들이 다 이탈하겠다 그러고 후배들한테 남아있지 말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떨어져 나가는 거죠. 부사관들이 05년부터 12년도까지 부사관 엄청 많이 뽑았어요. 1년에 1만 명을 뽑았어요. 지금은 1,500명이 임관하거든요. 애들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에 1만 명 정도가 임관을 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뽑았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떨궈내기도 했죠. 자원이 진짜 우수한 사람들만 임관시키는 그런 자원이었는데 이제 그 자원들이 딱 20년 연금 도래 시기가 와요. 근데 아이 한 명당 육아휴직을 3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유급휴직은 1년이고 그러면은 아이가 둘이면은 육아휴직 유급 1년씩해서 2년 거기다가 직보반이라고 해서 전역 지원서를 내면 직업을 찾는 기간을 월급을 주면서 줘요. 그게 한 10개월 정도가 나와요. 그럼 거의 3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17년도부터 아예 태클 들어가는 거예요. 육아휴직 직보반 다 던지는 거야. 아이가 둘이면.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직업을 찾거나 그러면 사회 나갈 준비해서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다시 복귀하면 되고 만약에 사회 나왔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연금 받으면서 회사 월급 받으면은 되니까 17년 차부터 이제 전역 테크에 들어가죠. 예전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거를 아예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견 간부들의 업무 로드는 엄청 많아진다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게 과거에 저희 장교들만 해도요. 우리가 작전 장교나 뭐 교육 장교 같은 참모 업무가 있는데 소대장을 하다가 나한테 참모 업무를 대대장님이 시킨다는 건 내가 인정을 받았고 내가 대대장님으로부터 얘는 똘똘한 놈이라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부담스러우면서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했는데 누구나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안 치죠. 지금 후배들한테는 그 자리를 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싫다 이거 부담된다. 나는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다. 혹은 나는 군생활 하면서 영어 공부하면서 나갈 준비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진짜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당연히 장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는 대대장 지휘관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얘가 하기 싫다는데 시키면 사고 날까 봐. 대위 정도 되고 많은 참모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대위, 소령, 중령을 봤을 때 내 미래가 뻔하다는 생각이 너무 이제 들게 돼가지고 또는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족들과의 생활은 어떻지? 그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정말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도 없고 그 책임감 자체도 가중이 되면서 미래 비전이 없다. 그게 너무 확실하게 다가와서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런 거 많죠. 막 날 더우니까 어느 일이 있냐면 날 더울 때 진지공사를 나가서 이제 뭐 땅도 파기도 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병사들은 앉아서 정신교육하고 이제 부사관들이 나가서 작업하고 근데 들어오는데 병사들은 앉아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정신교육 듣고 있고 이제 부사관은 땀 뻘뻘 흘리면서 삽 들고 들어오고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간부들이 전역을 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중견 간부들이 근데 또 하사들은 또 안 시켜요. 하사들 초급 간부들은 또 잘 안 시키려 그래. 그럼 또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견 간부들이 더 이상은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돈, 뭐 복지 그런 거 떠나서 자존심인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꼴을 못 보겠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던지기도 하죠. 학교 교육기관이 이제 무너지니까 그게 그대로 이제 군대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간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임관시키는 교육 과정이 거기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퇴교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 때는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었는데 지금은 저 나가려고 하면 그 사람을 붙잡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통폐합을 해서 하나의 타운 하나의 캠프 안에서 가족들 모여 살게 해서 좀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좀 좋은 곳을 산다면 진짜 군인들 봉급 올려주는 것보다